안녕하세요. 인생이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알 수 없는지 몰랐어요. 전 평범한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자랐죠. 어려서 엄마가 너무 엄했던 거 말고는 특별히 큰 특이사항도 없었어요. 다만 제가 맞이이기도 하고 장녀라서 엄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란 건 사실이었죠. 여동생이 하나 있었지만 저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기도 했고 엄마가 저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크셔서 동생이기만큼은 따뜻했지만 저에게는 엄격하셨어요. 뭐 이해했습니다. 제가 장녀이기도 하니까요. 전 엄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라 피아노를 전공했고 음대를 거쳐 유학을 다녀온 뒤 이제는 내 인생 내가 개척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건 제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엄마는 저에 대한 집착을 잘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남자친구들에게까지 관여하시며 결혼 상대도 본인이 정해주려고 하셨거든요. 요즘 만나는 사람은 있는 거야? 엄마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엄마 아는 아줌마 중에 괜찮은 남자가 있다고 해서 어떠니? 인물도 괜찮고 경제학 박사란다. 집도 잘 살고 아주 너랑 딱일 것 같아. 어때? 아, 엄마, 나 이제 어린아이 아니야. 결혼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누굴 데려오든 엄마 실망 안 시킬 테니까 그냥 믿고 맡겨줘요. 네? 뭐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했잖아. 이제 내가 알아서 해볼게. 실망시키지 않을 거니까 지켜봐 줘요. 너 이제 20대 후반이고 곧 30줄인데 엄마가 걱정이 안 되게 생겼니? 아무리 요새 시집장가 나이가 늦어졌다고 하지만 때를 놓치면 다 이상한 사람 짝되기 마련이야. 엄마가 너 걱정돼서 이러지. 누구 걱정돼서 이럴까? 아유, 진짜. 걱정 말라니까. 엄마 실망 안 시켜. 이제 나도 성인인데 내 앞길은 내가 알아서 개척해야지. 안 그래? 걱정 놓으세요, 정말. 엄마는 본인이 소개해주는 남자를 제가 만나려고 하지 않자 굉장히 답답한 듯이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한 번쯤 겪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 소신대로 밀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쯤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어요.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죠. 첫눈에 전 반했고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해 나갔어요. 직업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엄마가 딱히 나쁘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 제 남자친구에게 자신도 있던 때였죠. 그렇게 처음으로 엄마의 선택이 아닌 제 선택으로 결정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선택한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더 좋게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 동료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피아노 전공하신다고요? 아, 저는 예술 쪽에 아예 몰라서 이렇게 뵈니 신기하네요. 아, 네. 나중에 독주해야 하는데 한번 보러 오세요. 그래도 실물이 훨씬 나으신데요? 사진보다 부드러워 보이시고 말이에요. 에이, 미인한테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여기 음식 드시고 싶은 거 시키시고 우리 맛있게 식사해요. 연인이 되고 나서 저희는 순식간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잘 맞았고 일단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큰 소리 날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거든요. 어려서 엄마의 모든 결정대로 살아온 저는 이렇게 평범한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지도 몰라요. 하루빨리 결혼을 해서 제 가정을 꾸리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해 나가면서 양가 부모님께 서로 소개도 시켜드리고 하는 날이었죠. 다행히 엄마도
남자친구를 보시곤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성격도 순하고 뭐든지 자상한 남자친구를 엄마도 첫눈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결혼이 일사천리되나 싶었죠. 우리 딸이 어떤 남자를 데려올까 궁금했는데, 아유, 너무 괜찮네. 인물도 훤하고 직업도 아주 좋고,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예진이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어머님 닮아 미인이네요. 제가 예진이 잘 책임져서 어머님 걱정 안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다 하셔도 돼요. 이제 가족이니까요. 아유, 어쩜 말도 이렇게 젠틀하게 할까? 걱정 많이 했는데 내가 걱정을 한시름 덜어도 되겠어요. 일단 이거 맛있게 먹어요. 엄마 거봐. 내가 뭘 했어? 실망 안 시킬 거라고 했지? 현우 씨 진짜 따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걱정 붙들어 매세요. 엄마는 제가 데려온 남자친구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까탈스러운 엄마 눈에 합격을 받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는 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저 역시도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갔었고, 다행히도 남자친구 어머님도 저를 예쁘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만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의 생각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제 결혼이 순리대로 흘러갈 거란 생각은 제 예상과는 정말 빗나가게 되었거든요. 아유, 오랜만에 분통 터져 정말. 걔는 어쩜 그렇게 고등학교 때나 변한 게 없어? 정말 화딱지 나려고 하네 진짜.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까 친구들 모임 다녀온다고 하지 않았어? 기분 좋게 나가서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아니 있어. 학교 다닐 때부터 엄마 열받게 하는 애. 어쩜 지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하던지. 아니 지 아들이 변호사면 다야? 우리 사이 될 사람도 변호사라 이거야. 참나 아주. 내 말은 다 잘라먹고 지 얘기만 어찌나 하던지. 어디 그 잘난 아들 누구 만나는지 보자. 참나 사사건건 교양 있는 말투. 아우 짜증나. 내가 지속을 모를 줄 알고? 걔가 얼마나 우명한 애인데 내가 진짜 그 자리에서 확 불어버리려다 참았구만. 하여간 음흉한 애들이 그렇게 잘 산다니까. 어쩜 이렇게 세상 불공평하다니. 아유 화나 죽겠네. 뭘 그런 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 이제 안 보면 되겠구만. 갈 때마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동창회를 가지마 엄마. 어떻게 안 가니? 아마 내가 안 나오면 얼씨구나 하면서 지세상일걸.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봐. 무조건 가서 짓눌러줘야지. 엄마는 늘 동창회를 다녀오시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동창회에 안 맞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양가 상견례가 있던 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늘 엄마가 동창회에 다녀오면 욕하던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가 제 남자친구의 어머니셨던 거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어머님들은 표정이 급격히 굳더라고요. 저희야말로 급격히 얼어붙었죠. 왜 하필 엄마가 그렇게 욕을 하던 아주머니일까 싶은 마음도 들면서 뭐든 쉬운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속상했어요. 그날 저희가 먹은 밥이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모를 정도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네가 여긴 웬일이야? 네가 그럼
현욱은 모친이라는 거야? 어머 세상에, 말도 안 돼. 하필 왜 네가? 내가 할 말이다. 예진이가 그럼 네 딸이었어? 아유 참나. 안 봐도 비디오겠네 이거. 하필 왜 여기서 만난다니? 아 엄마, 혹시 예진이 어머님이랑 친분 있으신 사이세요? 아 그래도 완전 초면보단 낫네요. 이렇게 안면이 있으시니. 안면? 아, 차라리 초면이 낫지. 내가 제 성격을 모를까봐? 예진이도 똑같을 거 아니야. 아휴, 이 결혼 안 봐도 뻔하다. 어머, 누가 할 소리를 지금 네가 하는 거니? 네 아들이면 너랑 똑같겠지. 내가 현우군을 한참 잘못 봐도 잘못 봤네. 예진이 너 닮으면 엄청 사치스러울 거고 남들 눈에 엄청 신경 쓸 스타일인데 난 줏대 없는 애들 딱 질색이야. 알아? 아, 나는 어떻고? 너 닮으면 엄청 허세스러울 거 아니야? 누구 마음에 드는 줄 아니? 그 엄마의 그 아들이겠지. 아우 짜증나 정말. 두 분은 철천지 앙숙이었어요. 상견례장에서 그렇게 마주하시고 서로 말씀 한마디 없었죠. 식사 자리는 정말 얼어붙은 자리였고요. 왜 하필 여기서 이렇게 만나나 했고, 역시나 엄마는 상견례장에서 돌아오면서 이 결혼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억울했어요. 엄마들 관계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분통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전 처음으로 엄마의 말을 거역하기로 했죠. 두 분 사이가 어떻든 저희는 결혼을 밀고 나가기로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엄청 컸고 이대로 끝내기 싫었거든요. 이 결혼 엎어라. 뭐 아직 식장 잡은 것도 아니고 너 제가 얼마나 독한 애인 줄 알아? 뻔해. 내 딸이라고 했으면 시집살이 엄청 시키래야. 엄마가 다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니까 잠자코 이 결혼 엎어. 뭐 남자야 널린 게 남자고 변호사 사이 어디 쟤뿐이겠니? 왜 엄마 마음대로 결정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엄마가 현우 씨 엄마랑 사이 안 좋다고 이렇게 헤어지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뭐야?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 그깟 결혼 없는 게 뭐가 대수라고 지금 엄마한테 쌍심지를 켜고 대들어. 너 뭐라고 했어? 그때 엄마 실망 안 시킨다고 했지? 근데 이게 뭐야? 진작 엄마가 골라준 사람 만났으면 이런 일이 왜 있어? 그깟 결혼뿐만 아니잖아. 어려서부터 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결혼마저 이렇게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 나 현우 씨랑 결혼할 거야. 현우 씨 어머님한테 잘 보일 거고 내가 결혼하는 거지 엄마가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허락해줘. 확고하게 얘기하자 엄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가 이렇게 대놓고 엄마의 말을 거역한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사정은 남자친구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친구 어머님은 저와의 관계를 끝내기를 종용하셨고 남자친구도 어머님의 말을 거역하였죠. 오히려 양가에서 반대를 하니 청개구리 마음이라고 참 저희끼리의 관계는 더 애틋해지더라고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요. 계속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좋다고 하니 어머님들도 어쩔 수 없이 난감해하였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밀어붙였죠. 너 포기 안 해. 엄마들 사이가 어떻든 간에 그냥 너랑 결혼할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마음 독하게 먹고 진행하자. 나도 마찬가지야. 엄마 말 한 번도 거역한 적 없지만 결혼만큼은 내가 선택한 대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잘해보자. 그래. 우리가 좋다고 하면 엄마들도 어쩔 수 없으실 거야. 어떻게 우릴 떼어놓겠어? 그리고 우리가 엄마들의 화해의 징검다리가 되어보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안 그래? 자주 보다 보면 또 정도 드실 거고, 그러다 보면 예전 앙금도 잊혀지겠지. 그리고 그 후부터 전 남자친구의 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애를 썼고, 남자친구도 저희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몇 달을 공들인 결과 서서히 양가 어머님들은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서로는 너무 싫지만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냐면서 말이죠. 그렇게 서로도 슬슬 풀어지는 계기가 되나 싶었어요. 오히려 저희의 결혼으로 인해 오랜 앙금이 풀릴 수도 있다고 착각을 했죠. 나 정말 큰맘 먹고 결혼 허락하는 거야. 현우 엄마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얻고 싶은데 현우가 하는 행동이 예뻐서 말이야. 그래 엄마, 현우 씨만 생각해줘. 어차피 어머님 별날이 뭐 많지도 않을 텐데 이왕이면 오랜 앙금도 풀고 말이야. 응? 아, 오랜 앙금? 아휴, 걔랑은 그러고 싶지도 않아. 하여튼 너네 둘이 그렇게 죽고 못 사니까 허락하는 거니까 무조건 잘 살아. 엄마 고마워. 허락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나 정말 잘 살 테니까 두고 봐줘. 그리고 어머님한테도 예쁨 많이 받을 거야. 걱정 마. 엄마는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남자친구 어머님은 저를 처음과 같이 대해주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머님에게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님은 허락만 하셨을 뿐이지 다친 마음이 쉽게 열리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장 싫어하는 친구의 딸이기도 하니 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저희 엄마가 생각나는 듯이 표정이 좋진 않았어요. 어쩜 넌 너희 엄마랑 똑같니?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그런가? 여하튼 썩 좋아서 시키는 결혼은 아니란 걸 알아둬.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미치는 아들은 아니잖아? 너한테 장가 보낼 땐 내가 아주 큰 맘 먹은 줄 알아. 알겠어? 그리고 결혼하면 친정왕래는 되도록 삼가라. 나 너네 엄마한테 아주 질린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그렇게 친정 왔다 갔다 하면 내 기분이 좋겠니? 아, 네, 주의할게요. 그래도 어머님, 저희 엄마도 마음 많이 푸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조금만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 아, 네가 걔랑 내 사이를 몰라서 그래. 어쨌든 내 말 명심해. 현우가 밥도 안 먹고 하도 졸라서 이 결혼 허락하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서 어머님이 며느리 잘 들였다고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마음만 열어주시면 돼요. 어머님은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결혼하면 나아질 것 같았고 남자친구가 옆에서 많은 응원과 용기를 북돋아 줬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중단된 결혼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시댁 쪽에서 대놓고 요구하는 예단이 굉장히 많았지만 저희도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기가 막혀하며 첫 판부터 기선제압을 해야 한다고 준비해 주셨죠. 아, 이걸 현우 엄마가 보냈단 말이야? 아주 얘 돌았네. 지네 주제도 모르고 이런 걸 요구해? 아주 아들 변호사 만든 게 유세지 유세야. 어디 누가 이런 거 준비 못할 줄 알고? 아주 첫 판부터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정신을 차리지. 에휴, 맘에 안 들어. 아니면 내가 어머님한테 얘기 좀 드릴까? 사실 너무 무리긴 해. 우리 집이 아무리 어렵지 않더라도 너무 쓸모없는 것들까지 준비하라고 하시니까. 안 그래?
그냥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엄마 너무 화내지 마. 아무래도 현우 씨네도 아들이 하나라서 그런가 보지. 됐어. 준비해야지. 첫 판부터 기죽고 들어가면 평생 예단으로 시집살이 당하는 거야. 아주 말 한마디 못하게 해야 되지.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참나. 내같이 비밀 알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나댄다 나대. 어디 내 딸한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해봐. 가만 안 둬. 엄마, 그만해. 이왕 좋게 시집 보내기로 한 거 자꾸 그런 마음 먹으면 되겠어? 나 현우 씨랑 잘 살아보고 싶어, 응? 엄마들끼리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서히 결혼 준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결혼 준비 마무리를 짓고 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자주 집에 오라고 하시며 이것저것 제가 안 해본 일을 시키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엄마에 대한 앙금을 저에게 푸는 거라고 확신할 수 있었죠. 저도 억울했지만 일단은 엄마들끼리 사이가 진정되는 게 우선이니 참기로 했어요. 어차피 시집 와서 네가 다 할 일인데 아무래도 미리 해보면 좋지 않겠니? 여기 있는 거 나물들 좀 삶아서 다 묻혀놔. 네? 어머님, 제가 아직 요리는 서툴러서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옆에서 배울게요. 뭐든 처음이 있는 거니까요. 너희 엄만 너 시집 보내면서 이런 것도 안 가르쳤니? 참나. 아주 지 딸 귀하다 하더니 기본적인 것도 안 가르쳐서 시집을 보내? 우리 연우 아침마다 밥 차려줘야 하는 거 알고 있지? 그거 하려면 얼른 손부터 익혀놔야지. 잔말 말고 인터넷 보던지 해서 해놔. 현우 씨, 아침에 간단히 토스트 먹는다는데요? 이런 거는 너무 억지 같아요, 어머니. 하려면 하겠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야? 너 지금 내 말에 토다는 거니? 네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내가 이래서 널 며느리로 받기 싫었다는 거야. 알아? 시어머니는 본인이 모든 걸 참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저에게 부당하게 행동하셨어요. 정말 두 어머니 사이에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자친구 또한 두 분 사이가 이렇게 좋지 않으니 힘들어하기는 매한가지였고요. 하지만 어차피 분가를 할 거고 결혼하고 우리 둘이 잘 헤쳐나가보자 라고 했기에 의지를 다잡았어요. 저에게 한 행동들을 친정엄마가 아시고 노발대발하는 일이 많았지만 말이에요. 너 불러서 뭐라니? 아니, 너 손이 왜 이래? 가서 뭐 잡일 하다 온 거야? 피아노 하는 애가 손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가서 밥 먹고 그랬으니까 양심껏 설거지라고 한 거지 무슨. 엄마,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 어? 내가 걔 모르니? 안 봐도 비디오야. 그냥 불러다가 냅다 시켰겠지. 진짜 내 딸 함부로 시켜봐. 내가 어떻게 아나? 엄마의 노발대발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저희는 결혼을 강행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 결혼을 진행하게 됐어요. 엄마들이 얼굴을 많이 붉히셨지만 그래도 이날만 넘어가면 된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하객들이 축복해 주었고 내 인생 이제 정말 독립이구나. 나도 결혼을 하는구나 라며 결혼식 직전 하객들을 만는데 웬 남자가 내게 와 속삭이더라고요. 저기 시무님, 아무도 믿지 마시고 쇼 한번 하세요. 아주 큰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제 말 믿어보시고 한 번만요. 네? 모르는 중년 남성이 저에게 이렇게 귀띔을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원래 성격 자체가 의심이 좀 많은 편이라
약간 의아하면서도 저 남자의 말뜻이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과연 그 뒤에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일까 상상하며 남자의 말을 믿기로 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 결혼식 직전 신부 입장 때 조금 늦게 들어가는 쇼를 하기로 했어요. 남자친구와 각각 입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제가 등장하지 않는 쇼를 하자 정확히 3분도 안 돼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싸우는 소리가 신부 대기실까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나 싶었을 즈음 양가의 경악할 실체가 드러나더라고요. 저희 엄마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너무 실망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무리 서로 으르렁거리는 상대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객들을 모두 모인 자리에서까지 서로를 탓하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네, 이럴 줄 알았지. 누구 딸 아니랄까봐. 아주 결혼식에 와서까지 맘에 안 드는 행동투성이야, 아주. 안 그래? 너 입 그만 안 놀려? 이게 어디서 남의 딸을 탓해?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어디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냐? 뭐야? 뭐가 문제인데? 내가 뭘? 너 아주 말 웃기게 한다. 네가 알고 있는 게 뭔데? 그렇게 그때부터 그날리는 거야, 어? 그래, 파투 내자, 파투 내. 너랑 나랑 사이에 무슨 사돈지간이냐? 너 네 아들, 사돈 어른 아들 맞냐? 그때 그 남자 아들 아니고? 이판 사판이다 이거야. 내가 아주 더 짓거려 볼까? 너 감당 가능하겠니? 이게 어디서 시엄마 행세를 하려고 들어? 내가 무슨 비밀을 터뜨릴 줄 알고, 어? 그래, 말 나온 김에 다 말해보자 어디. 네 아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사돈 어른 아들 맞냐고. 맞으면 맞는다고 해. 저희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입을 못 다물었고 그 말을 들은 아버님마저도 무슨 뜻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결혼식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고요. 저희 엄마 얘기가 가관이었거든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이거 너무 무리수가 아닌지 하면서 어쩌지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너무 울고 싶었죠. 너 말 좀 해봐. 그렇게 떳떳하면. 아니, 네 남편이 너 쫓아다닐 때 너 만나는 남자 있었잖아. 그때 가진 나이 아니냐고, 네 아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동창들 사이에 소문이 파다해. 내가 이런 거 입 다물고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주제도 모르고 어딜 나서? 그나마 현우 얼굴 봐서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네가 내 딸 그렇게 깔아뭉개니까 나 역시도 못 참겠다 이거야. 알겠어? 아유, 분통 터져. 너 이거 명예훼손이야. 어디서 이게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해? 너 증거 있어? 어디다 대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응? 감히 내 아들을 뭐? 그래, 너 평생 나한테 그렇게 열등감에 가득 차서 어려서부터 시샘하더니 이제 와서 헛소리를 짓거리니? 헛소리라니? 어디 당당하면 유전자 검사 해보자 이거야. 내가 이거 평생 입 다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너 하는 짓 보니까. 아주 작사를 내야겠어. 결혼이고 나발이고. 야, 당당하면 유전자 검사 해봐 어디. 아니면 내가 싹싹 너한테 빌 테니까. 알겠어? 시어머니와 엄마가 저렇게 싸우고 있을 때 저에게 속삭이던 남자분이 식장에 들어와 한 말씀 날리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 남자친구의 친부라고 하면서 말이죠.
정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고작 3분 늦게 입장한 쇼로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서로 할 말 못할 말 하면서 싸움이 나셨고, 결국 남자친구의 친아빠란 사람까지 등장을 하여 결혼식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제가 현우 친아빠입니다. 당신 그만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이 현우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아주 손을 써놓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까지 한 거 아니야? 나 그냥 현우만이라도 보고 살게 해줘. 제발. 이제 할 만큼 했잖아. 이게 미쳤나?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미쳤어? 돈도 없는 그지 주제에 찌그러져 있으라고 했지? 또 돈 뜯으러 온 거 모를 줄 알아? 돈이라니?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우리 아들 결혼하는 것만 보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니까 그렇지. 너 돈 떨어지면 나한테 와서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 아니야? 이제 협박도 안 통하니까 지금 결혼식 파투 내는 거니? 아유, 그럴 줄 알았다. 음흉한 년. 너 어려서부터 그랬어. 어디 남의 자식을 친자식이라고 둔갑시켜? 에휴, 사돈어른도 불쌍하다 정말. 저희 엄마에게도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큰 충격을 받아 결혼식장을 뛰쳐나갔고요. 저 역시 결혼식이고 나발이고 옷을 갈아입고 남자친구를 따라갔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친아버지는 돈을 노리고 항상 어머님을 협박해 왔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께 돈을 뜯어내려고 절 이용한 거고요. 옆에서 오열하는 남자친구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모든 게 제가 그 사람한테 놀아나서 이 지경까지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알고 보니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괜히 그분이 나보고 꼭 실체를 알게 될 거라면서 그러는 거야. 난 이런 건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사실 알고 있었어. 지금 아버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도. 초등학교 때 한번 찾아오셨거든. 근데 엄마가 절대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나한테 신신당부를 했지. 지금 아버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나 역시도 매일 아버지한테 죄인으로 살았는데 오늘 이렇게 일이 터지니까 아버지 볼 면목이 없더라. 그리고 장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지도 몰랐고 정말이야. 진짜 미안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비겁한 인간인 줄 몰랐어. 어떻게 그 많은 데서 현우 씨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어? 사실인데 뭐. 엄마도 잘못했고 어머님도 너무하셨고. 참, 우리가 무슨 죄냐 이게. 아버지한테도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장모님 아니었어도 언젠가 터질 일이었지. 어떻게 이걸 숨겼겠어? 그 친아버지라는 분은 계속 나를 찾아오시려고 했었거든. 친아버지는 돈 때문에 이용해. 엄마는 그거 다 숨기고 결혼해. 장모님도 이걸 다 알을 줄 몰랐네 정말. 미안하다.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들으니 더욱더 화가 나더라고요. 전 그 길로 집에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엄마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너무 실망을 했고 또 시어머니에게도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더 이상 모든 거에서 벗어나서 더더욱 독립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남자친구 말대로 언젠간 터졌을 일이라곤 하지만 이렇게 아버님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더더욱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짐을 싸고 있자 엄마는 저를 뜯어 말리며 또 저를 위해서 그런 거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만 몰라서 그래? 걔가 널 그렇게 깔보는데 그럼 엄마가 가만히 있겠니? 깨끗하지도 않은 게 어디서 시엄마 행세야 행세가. 너 엄마가 구렁텅이에서 꺼내준 것도 모르고 지금 짐 싸는 이 행동 뭐야? 어? 얼른 말해봐. 웃기지 마. 엄마는 어머님한테 평생 열등감 갇혀 있었고 약 좀 하나 잡아 내 핑계 대며 날 이용했어. 현우 씨한테 상처 준 거 어떡할 거야? 나 이제 엄마 신경 안 써.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성인이니까 찾지 마. 나 진짜 엄마 행동에 너무 실망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 인생을 박살낼 수가 있어? 현우 씨 생각 안 해? 이제 엄마랑도 끝이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지친다. 뭐야? 내가 지금껏 널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못한 소리가 없어? 응? 지금 말이야, 막걸리야? 엄마 욕심이지. 엄마 어디 가서 자랑할 거리 만든 거잖아, 내가. 안 그래? 그거 누가 몰라서 여태까지 이러고 있은 줄 알아? 전 그대로 짐을 싸들고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남자친구도 신혼집으로 와 있더라고요.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남자친구 또한 본인의 어머니한테 단단히 화가 났었죠. 저희는 그렇게 울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자친구의 아버지, 즉 키워주신 아버지를 만나 제가 사죄를 드렸어요. 저희 엄마 때문에 충격을 받으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버님의 말씀은 감동이었죠. 현우 한 번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한 적 없다. 너희 엄마랑은 이렇게 끝내지만 현우는 내 아들인 거 변함없으니 종종 연락 주렴. 아버지, 죄송합니다. 평생 죄송하다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버지가 키워주신 사랑이 대단한데 넌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울지 마. 너희 엄마와 끝났지만 그래도 아들과는 연을 이어나가고 싶어. 내 아들이기도 하고 말이야. 죄송해요, 아버님. 저희 엄마 때문에. 아버님과 현우 씨가 제일 상처받았다는 거 알아요, 정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니다. 너도 피해자지. 괜찮아. 아직 충격은 있지만 그래도 현우 하나만 보고 살련다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마.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평생 아버지 옆에서 효도할게요. 그것만이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전 더 올바르게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죄송하고요. 아버님은 이 말씀을 하셨고 시어머니와 아버님은 이혼을 하셨어요. 아버님에게 시어머니는 막대한 재산 분할을 해주고 위자료까지 주셔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저희 엄마는 명예훼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저희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았어요. 저희끼리 따로 혼인신고를 하고 못다한 결혼식을 대신했고요. 그렇게 두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잃은 셈이죠. 서로 그렇게 으르렁거리다 결국은 모든 자식들을 잃으신 거예요. 그날 남편의 친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말만 안 했더라면 아직까지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테지만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와는 이 일이 아니더라도 언젠간 손절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동생한테 듣기로 친정엄마는 아직도 시어머니 욕을 하고 다니면서 제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동생 또한 엄마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저에게 그저 형부와 잘 살라고 하고 있고요. 전 남편과 간간히 시아버지를 따로 뵙기는 해요. 남편의 친아버지 또한 어머님께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아버지와는 일체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이상하게 엄마에게 모든 걸 벗어나고 나니 이제서야 제 삶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행복하기도 하고요. 남편도 저에게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한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두 양가 어머님들과는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아요. 두 분이 서로 용서하고 극적으로 바뀐다면 모를까 말이죠.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행복에 만족하며 남편과 소소하게 살아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거든요. 제 인생도 참 스펙터클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잔잔한 일만 있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해 봅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20대의 남편과 결혼을 해서 벌써 10년을 함께 해왔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와 다르게 항상 저를 부족하게 여기던 시어머니와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봤을 때 예전과는 확실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시모는 남편과 저를 비교했을 때 남편이 너무 손해본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시모와 둘만의 시간을 가질 때면 항상 저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쉬지 않고 퍼부어댔어요. 하루 이틀 그런 것도 아니라서 그냥 한 귀로 흘려듣고 말았는데 시모는 그런 저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남편이 없을 때 저에게 물건을 집어 던졌어요. 그동안은 그냥 듣기 싫은 말들을 했었다면 이번에 보인 행동은 저를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꽤 나기는 했었지만 그렇다고 물건을 던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점점 더 지나칠 정도로 심해지는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저보다 한참 어른이시고 남편의 어머니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건 남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시모는 그런 건 본인에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어요. 시모가 던진 유리컵이 제 머리에 맞기라도 했다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일인데도 시모는 유리컵이 제 머리 옆으로 스쳐 지나갔던 게 많이 아쉽기라도 한 듯 또 다른 물건을 잡으려 하길래 남편과 평생 영 끊고 싶지 않으면 잘 생각하시라고 강하게 시모를 향해 경고했어요. 저에게 유리컵을 던진 행동부터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남편을 보고 그날은 꾹 참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박사과정을 받고 대기업 연구소에 입사를 했는데 저는 그동안 20대에 남편과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교대 근무를 해왔어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오면서 중간에 아이까지 낳아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제 상황에 맞게 정말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왔는데 시모는 그런 제가 노력한 건 보려 하지 않고 남편이 대기업 연구소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거에 비해 제가 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모를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할도리만 해왔는데 저에 대한 불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지면서 유리컵까지 던진 걸 보면 저를 내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더 이상은 시댁에 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기만 하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 이 문제를 남편과 함께 진지하게 대화로 풀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바닥에 깨진 유리컵을 청소한 뒤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남편이 시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제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제 표정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당신 힘들게 했어? 얼굴 표정을 딱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내가 저번에도 잠깐 자리 비우게 되면 당신한테 상처 주지 말라고 했구만. 또 나 없는 사이 일이 벌어진 거야?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데? 안 되겠다. 나도 참는 게 한두 번이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더는 못 오겠다. 이 문제는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나눌 대화는 아닌 것 같아. 오늘은 당신이 그동안 노력해서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게 됐으니까 온 거지. 보통은 어머님 댁에 잘 안 오잖아. 내가 당신한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 봐. 아무래도 나는 일반 중소기업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비교가 되겠지. 그전에도 내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셨는데 당신이 대기업에 취직이 되고 나서부터 그런 걸 더 느끼는 것 같아. 아버님도 계시는데 무조건 안 올 순 없잖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가서 얘기하자. 계속 있다가는 나도 너무 힘들 것 같아. 저녁도 다 먹었고 당신도 아버님과 볼 일 끝났지? 남편도 시모 때문에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 표정만 봐도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고 제가 시댁에서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궁금해하길래 전부 다 설명을 해줬어요. 남편은 유리컵을 저에게 던졌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한참 동안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했어요.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미안해하는 걸 보니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죠. 남편도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했었는지 그날 이후 시모에게 전화가 와도 받지를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시모의 전화를 안 받았어요. 괜히 또 쓸데없는 말을 듣게 될 게 뻔한데 괜히 감정 상하는 것보단 연락 자체를 하지 않고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무시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며칠간 전화가 오더니 저희가 시모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걸 느꼈는지 더 이상은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시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훈아, 너희 엄마가 좀 이상하다. 며칠 전부터 물 한 잔 안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를 않는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도 말을 안 하길래 답답한 마음에 글이라도 써서 왜 그러는 건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너희 엄마가 너를 좀 불러달라고 하더라. 네가 오면 알려주겠다는데 계속 방치할 수도 없으니까 일단 너한테 전화를 하긴 했는데 많이 바쁘지 않으면 집으로 좀 올 수 있겠어? 일단 너희 엄마 먼저 살리고 봐야지. 며칠 전부터 갑자기 시모에게 연락이 없더니 저희 때문에 금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화가 많이 났는지 물 한 모금 안 마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 부부는 많이 놀랐었죠. 결국 이 문제로 직접 시댁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이 시모가 계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서 안을 살펴보는 순간 깜짝 놀란 얼굴로 시모에게 화를 냈어요. 남편 뒤에서 시모를 바라봤는데 삐쩍 말라서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부에게 전화통화로 들었을 때처럼 시모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식음을 전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내쉬면서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는데도 시모는 아예 남편의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만 감고 있는데 곧 쓰러질 것처럼 보여서 남편은 최대한 화를 가라앉히면서 일단 물을 건네드렸어요. 시모는 남편이 건네주는 물을 처음으로 마시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저희 부부는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너는 엄마의 아들이면서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너를 낳아준 엄마보다 옆에 끼고 있는 네 마누라가 더 좋다는 거니?
어떻게 둘 다 똑같이 그럴 수 있니? 며칠 전에 어머니랑 이 사람이 같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들었어요. 엄마는 이 사람이 법적 소송으로 가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모르셨죠? 어머니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유리컵을 얼굴을 향해 던졌다고 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도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아시죠? 저 이 사람 없었으면 박사과정 밟지도 못했고 대기업 연구원은 꿈도 못 꿨어요. 옆에서 정말 많은 내조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요. 제가 잘나서 대기업 입사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머니의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동안 이 사람을 얼마나 멸시하고 싫어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연락을 하고 싶지가 않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식음을 전폐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엄마는 아직까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시모에게 뭐가 문제인지, 왜 저희 부부가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남편은 시모가 식음 전폐를 해서 걱정하는 모습보다 시모 때문에 가족의 불화가 생기고 있다는 걸 설명했고, 시부는 시모가 유리컵을 저에게 던졌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시모가 정말로 그런 행동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다시 되물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만 보고 있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은 네가 아니었어도 충분히 대기업에서 일할 자격이 될 정도로 능력이 좋았었다. 내조 그거 얼마나 해줬다고 호들갑이야? 어찌됐든 네가 내 아들보다 많이 부족하니까 했던 말인데 그게 뭐 잘못됐니? 그래서 유리컵에 머리를 맞았어? 맞출 생각이었으면 너한테 직접 던졌을 거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하마. 내 아들은 능력 있고 더 좋은 여자 만나 앞으로의 남은 인생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네가 앞길을 막고 있다는 거 생각 안 해봤니? 내조 그거 별것도 아니고 너보다 능력 좋은 여자가 훨씬 더 잘해주겠다.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뭘 더 해줄 수가 있겠어?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해서 연봉 1억 받으면 뭐해? 네가 뒤에서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 보상받겠다고 다 까쳐먹을 텐데. 그래서 나는 네가 싫다는 거야. 당신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얘기할게. 어머니, 이건 제 인생이에요. 20대 때 제가 선택했던 사람이었고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이 사람과 제 앞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좋은 여자 만나서 뭐하게요? 제가 어머니한테 더 큰 꿈을 펼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제 인생을 가로막는다고 했어요? 악착같이 공부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오는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옆에서 단 한 번도 불평불만 없이 저를 위해 살아온 여자예요. 이 사람 혼자도 아니었고 저희 사이에 아이도 있는 거 알면서 갈라서라는 말이 나와요? 어머니는 손녀가 태어나고 나서 아들 손자 아니라고 이 사람이 양육 문제로 힘들어할 때 단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가족들 중에 제일 자격 없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그러는 저희 가족이 잘난 집안도 아닌데 이 사람 집안과 비교하는 거 정말 보기 별로예요. 계속해서 저에게 실망만 안겨주면 평생 찾아오지 않을 생각이니까 생각 잘하셔서 행동하세요. 이 사람처럼 저를 맞춰줄 수 있는 여자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식음 전폐하시면 그땐 그러시든지 말든지 신경조차 쓰지 않을 테니까 피곤한 일 만들어서 아버지 고생시키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좀 살아요. 남편이 그동안 시모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고, 시모는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신 듯 보였어요. 남편이 큰 소리를 치니까 제대로 말도 못한 채 고개만 돌리고 계셨는데
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족 간의 분열을 일으키려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네요. 저희 부부가 한계치에 도달한 만큼 앞으로 시모도 조심해 주길 바랬는데 시모는 저에 대한 불만들을 풀어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모는 남편의 앞날보단 그냥 제가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남편의 성공만 바라보면서 내조하는 동안 아이까지 돌보다 보니 시모를 챙겨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는데 그런 점들이 시모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얼굴 안 보면서 살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날 이후 시모에게 처음으로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쇼핑을 좋아한다고 해서 최대한 좋은 관계로 풀어나가려고 저를 만나지 않으려는 시모를 모시고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개인적으로 시모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날 많은 대화도 나누고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해보려 했었는데 시모가 저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아버린 저는 결국 눈시울이 붉어져 버렸습니다. 네가 오늘 나를 위해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맙게는 생각한다만 이 정도로 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어찌됐든 나는 네가 내 아들과 젊은 나이에 결혼했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 동훈이 아버지가 둘의 결혼 허락만 하지 않았어도 나는 무조건 반대였어. 어머님, 또 그 얘기예요? 저 노력하고 있잖아요.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저도 노력해보려고 오늘 이 자리도 마련한 건데 왜 이렇게 저를 싫어하세요? 그걸 진짜 몰라서 묻니? 너희 집안이 체력이 있었다면 이런 취급은 안 했겠지. 우리 집안보다 월등히 떨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 알잖아. 너랑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좋아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냥 내 아들과 이혼해라. 그게 둘이 앞으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네가 오늘 나한테 선물해준 300만 원짜리 이 명품 가방 이거 누구 돈으로 결제한 거니? 내 아들 돈으로 결제한 거잖아. 교대 근무하는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 비싼 명품 가방을 나한테 선뜻 사주겠어? 이딴 거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얘따, 이거 받아라. 어머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이 돈 봉투로 뭘 어쩌자는 건데요? 10년 동안 그 사람 옆에서 제 인생 바친 게 고작 3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천만 원도 많은 거지. 너, 내 아들과 이혼하면 위자료도 받을 텐데 3천만 원은 거저 생기는 돈이잖아. 둘이 이혼하는데 어느 시애미가 돈다발로 3천만 원이나 지어주겠니? 너는 정말 좋은 시애미 둔 거다. 이걸로 손녀 교육비 충당해라. 교대 근무하는데도 돈벌이가 시원찮을 텐데 풀칠 정도 해줄 만큼의 돈은 챙겨줘야지. 저는 시모의 말을 듣던 도중 갑자기 속이 울렁거려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날 시모에게 너무 서운했었는데 저에게 뱉은 독설들이 너무 거북하게 들려와서 그랬는지 결국 그날 시모와 만나서 먹었던 음식을 전부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화장실에 있다가 숨을 고른 뒤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시모와 만난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한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걱정할까봐 최대한 침착하게 숨을 고른 뒤 남편의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이 여보세요라는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저는 시모에게 받았던 서러운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멈추지 않는 눈물을 쏟아내었고 당황한 남편은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상황 설명을 들으려 했지만 통제되지 않는 감정 때문에 남편한테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낸 뒤에 진정이 되고 나서
남편에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 전부 설명해 줄 수 있었고, 그렇게 제 말을 듣게 된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면서 본인도 직접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며 영상통화로 전화를 했어요. 시모가 저에게 어떤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 보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영상통화를 연결해둔 상태로 다시 자리로 돌아온 뒤에 가방을 한쪽에 올려놓은 뒤 영상통화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시모를 향해 올려놓았어요. 시모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또다시 막말이 이어졌고, 이번엔 전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생각 좀 해봤어? 한참 있다 왔으니 어느 정도 생각 정리는 됐을 테고, 이제 답을 좀 들어볼까?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있는 한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힘든 일은 계속 반복이 될 거다. 네가 아무리 내 아들한테 잘한다 해도 이번에 봤지? 내가 시금 전폐하니까 결국 찾아왔잖아. 다음은 내가 뭔 짓을 할 것 같니? 아무리 네가 발버둥 쳐도 엄마인 나를 버릴 수 없다는 게 현실인 거다. 나는 앞으로 더 독해질 거고, 둘 중 하나 피 볼 때까지 끝장 볼 거다. 갈 때까지 한번 가볼래? 아니면 이 3천만 원 가지고 내 아들 그만 놔줄래? 대기업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자들 많다더만. 그런 좋은 여자들은 시도 얼마나 좋겠니? 내 아들 인생길 환한데 가로막지 말고 이제 그만 이혼하거라.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거야. 10년을 함께 살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개도 안 물어갈 물건이 어디서 내 아들을 넘봐? 교대 근무하는 아무 남자들이나 잡아서 살거라. 자, 3천만 원. 왜? 이걸로는 정리해? 더 필요해? 너한테는 3천만 원도 많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모를 노려보고만 있었는데, 건네준 3천만 원을 받지 않자 그 돈으로 제 머리를 세차게 내리쳤어요. 카페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이 모든 광경을 영상통화로 보게 된 남편은 카페 문을 열며 들어왔고,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시모에게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보게 된 시모는 많이 당황했는지 들고 있던 돈다발을 급하게 가방 안으로 집어넣었지만, 이미 남편은 영상통화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는지 전부 다 봐버렸기 때문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시모의 가방을 세차게 뺐더니 돈봉투를 꺼내 시모에게 집어 던졌어요. 남편은 시모가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녹화해 두었다면서 영상통화로 실시간 중계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시모는 화가 난 남편의 모습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다 너를 위해서였어. 내가 우리 아들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여자와 만나라고 이혼을 얘기하고 있던 중이었다. 삶이 두세 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한 번인데 쟤보다 훨씬 더 좋은 여자 만나면 좋잖아. 그래서 합의금으로 3천만 원 찔러주려 했던 거다. 이 정도면 그래도 입에 풀 칠 정도 할 수 있잖아. 중소기업에서 교대 근무하는 쟤랑 대기업 연구원으로 있는 너랑 완전 급이 다른데 어떻게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있니? 엄마는 너를 배 아파 낳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그 짐을 전부 다 짊어지려 했던 거야. 저런 여자 때문에 너까지 급이 낮아져야 되겠니? 쟤는 여기까지가 할 일이지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 엄마 말 듣고 너도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해라. 솔직히 너도 원했잖아. 회사 다니면서 결혼하지 않은 인물 좋은 여자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런 여자들과 새 출발하고 싶지 않던? 너는 엄마랑 연 끊을 수 있을 것 같니? 평생 얼굴 안 보면서 지낼 수 있어? 쟤는 이혼하면 남이지만 너랑 나는 피를 나눴잖아. 전류는 끊어낼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엄마 말 듣고 며느리와의 관계를 정리해줬으면 좋겠구나.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엄마가 정리 다 해줄게.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관계가 심각해질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네요. 제가 대기업에 취직한 게 잘못이었어요.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지금까지 앞만 보며 달려왔었고 그 오랜 시간 학업에 매진해서 겨우 박사과정 밟아 대기업 연구원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어머니는 제 행복을 이런 식으로 걷어짜 버리시네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사람은 저를 위해 10년의 인생을 바쳤어요. 어머니는 그동안 저를 위해 뭘 해주셨는데요. 대기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뒷짐지고만 계셨지. 실질적으로 도와준 거 있었어요? 대기업에 취직하자마자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말에 제 주머니에서 돈 빼갈 생각만 하셨지. 제가 이 자리에까지 올라오는 동안 도와준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 3천만 원, 이 사람이 10년간 저를 위해 희생하고 어머니한테 온갖 상처받아가면서 피해봤던 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생각할게요. 그리고 저번에 유리잔까지 던졌다고 했죠? 만약에 그때 어머니가 던진 유리잔에 머리를 맞기라도 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었던 일이 올 수도 있었던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 돈은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생각할 테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명품 가방, 어머니가 들기에는 자격이 너무 없는 것 같네요. 이것도 이 사람이 들어야 될 자격이 있는 것 같으니까 도로 가져가겠습니다. 어차피 제 카드로 결제한 거니까 주고 싶은 건 제 마음이잖아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었는데 어머니가 한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한테도 영상 보냈어요. 아마 지금쯤 확인하셨겠죠. 아마 아버지도 예전과 같진 않으실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천륜이라서 끊어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 가정이 우선이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분을 제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얼굴 안 볼 거고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닌 어머니는 돈을 사랑한 거겠죠. 능력 있는 여자는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은 걸 바라기 위해 이런 식으로 행동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저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요. 남편은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터져나왔고 결국 시모는 남편의 막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모한테 있던 3천만 원과 명품 가방까지 뺏어들어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이후 며칠 뒤 시부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모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있었는데 잠깐 외출한 사이 시모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시부는 결국 시모에게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는데 남편은 또다시 이를 꾸미고 있는 것 같다면서 더 이상 속아줄 생각은 없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네요. 저번 일도 있고 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찾으려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행동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시모가 어떻게 되든 지금 현재의 감정 상태로는 상관하고 싶지는 않아요. 시모가 분명 충격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실종한 것처럼 이를 꾸미고 또다시 저희 부부를 힘들게 할 것 같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시부도 남편이 보내준 영상을 보고 난 이후 시모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실종 신고 이후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저에게 듣게 된 엄마는 저와 제 딸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어요. 사람이 분노했을 땐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야 될 것 같다면서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남편이 확고하게 대처를 해준 거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모가 차후에 어떤 행동을 하던 절대로 받아주지 않으려고요. 그래야 저희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파혼을 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워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하기 위해 상견례까지 했었지만 양가 집안 모인 자리에서 저희 가족을 무시한 예비 시모의 행동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결국 파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지만 예비 시모가 왜 그런 행동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희 집안이 그렇게 못 사는 집안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의류 사업을 하시는데 매장을 여러 지역에 몇 개 운영하셔서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아왔어요. 그리고 저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었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와 결혼을 하게 될 뻔했던 예비 신랑은 카페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수익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안정적으로 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예비 신랑도 많이 벌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게 부족한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예비 시모는 제 입장과는 다르게 돈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예비 신랑을 보기 위해 카페를 들렸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예비 시모와 직접 얼굴을 대면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저와 예비 시모의 팽팽한 긴장감은 상견례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진혁아, 엄마 왔다. 근처에서 밥 먹고 지나가다가 오늘 엄마 지인분들이 우리 아들이 만드는 커피 한 잔씩 하고 싶다길래 잠깐 들렸는데 커피 좀 줄 수 있지? 아, 당연하죠. 몇 잔 드리면 돼요? 그런데 왜 다들 안 들어오시고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편하게 드시다 가시라고 해요. 우리가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커피만 받으면 되니까 괜찮다. 다들 아메리카노 먹는다고 했거든? 7잔 부탁 좀 할게. 그런데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은 누구? 아,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조만간 인사드리러 간다고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런데 저를 훑어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첫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도 고개만 까딱하시곤 무시하더니 예비 신랑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죠. 이런 분위기를 남자친구도 인지했는지 예비 시모의 행동에 약간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가끔 남자친구의 일을 도와주기도 해서 같이 커피를 만들어 내어드렸는데 제 커피는 옆으로 쓱 밀더니 남자친구가 만든 커피만 한쪽으로 빼고 있었어요. 예비 시모는 제가 만든 커피를 마시러 온 게 아닌 자기 아들이 만든 커피를 마시러 온 거라면서 같은 기계에서 나온 커피라도 느낌 자체가 다르다며 제가 만든 건 저보고 마시라면서 첫 대면부터 딱딱한 말투로 저와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예비 시모의 한마디에 당황해서는 그 자리에 얼음이 되었고 남자친구도 예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어색한 웃음으로 분위기를 풀어갔어요. 그렇게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가 만든 커피를 지인분들께 나눠주며 저를 무시한 채 남자친구한테 이따 저녁에 집에서 보자면서 카페를 나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 많이 당황했었고 예비 시모의 행동에 좀 놀란 것도 있었어요. 보통 인사를 주고받게 되면 아무리 제가 첫인상이 마음에 안 들어도 좋게 웃으면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예비 시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아예 무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예비 시모의 모습에 정말 많이 놀랐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예비 시모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했을까봐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가려 했지만
이미 저는 상처를 받아버린 상태라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남자친구가 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카페 영업을 일찍 마감하고 저와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매장 문을 닫으려 했는데 예비시모가 갑자기 불쑥 나타났어요. 그리곤 매장 문을 닫지 말라면서 카페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으시더니 저와 남자친구 보고 잠깐 앉아보라면서 손짓을 했어요. 그렇게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된 예비시모와 긴장되는 분위기에 먼저 대화를 시작했어요. 아까는 내가 뒤에 지인들이 있어서 제대로 대화를 못했었는데 어차피 내 아들과 결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얼굴 본 김에 대화 좀 나누고 싶어서 지인분들 먼저 보내고 다시 온 건데 방해한 건 아니지? 우리 아들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런 것 좀 미리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 내 아들한테 대충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며? 그럼 한 달에 버는 월급이 얼마 정도 되나? 직급이 과장이라면서? 대기업 다니면 그래도 꽤 높은 연봉을 받고 있을 텐데 내 아들이 카페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수익 중의 일부를 내 생활비로 주고 있거든. 그럼 만약에 내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지금 벌고 있는 수익을 좀 더 받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네. 대기업 다니는 월급만으로도 둘이서 충분히 생활 가능하잖아. 엄마, 오늘 처음 얼굴 보는 자리인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드리는 생활비가 적은 편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적은 편은 아니지. 그런데 이 카페 엄마가 해준 거잖아? 여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언제 전부 다 갚으려고. 네가 내 아들이라도 돈 거래는 확실하게 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는 거야. 이건 상식이잖아? 지금까지는 너 혼자 벌고 있었으니까 내가 카페 수익의 절반을 가져갔었지만 둘이 결혼한다면 당연히 카페 운영에서 들어온 수익의 90%는 가지고 와도 되잖아. 엄마도 여기저기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이런 얘기 하는 거다. 내가 지금 한 말에 대해 혜영 씨라고 했나? 혜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원하는 며느리의 조건이 맞는지 들어는 봐야 하지 않겠어? 예비시모는 저와 첫 대면에서부터 돈 얘기를 먼저 꺼내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천천히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저에게 돈 얘기를 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고 했지만 예비시모는 남자친구의 말을 딱 잘라버리고 제 입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남자친구가 예비시모에게 돈을 빌려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갚고 자신의 카페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생활에 많은 지장이 생길 정도로 돈을 갚는 것보단 결혼하게 되면 돈 들어갈 곳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 생활에도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예비시모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그리곤 결혼을 하고 싶다면 남자친구가 카페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선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빌려준 돈을 전부 다 갚기 전까지는 제가 버는 월급으로 생활하라면서 저희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제가 버는 월급으로 결혼 생활을 하길 원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남자친구의 친엄마가 맞는지 그것부터 의심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자식한테 돈을 빌려줘서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매장을 차려줬다 해도 돈을 받는 걸 떠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때까지는 봐줄 수 있는 건데 예비시모는 제가 벌고 있는 돈으로도 둘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며 양보 같은 건 절대 없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 아들과 결혼하고 싶으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거라며 그렇게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갑자기 찾아온 예비 시모가 좀 전에 저를 대했던 행동을 미안하게 생각해서 다시 온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더 큰 문제가 생겨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보통 엄마들과는 좀 다르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남자친구가 많이 힘든 생활을 해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모가 떠난 이후 저는 남자친구와 이 문제에 대해 한참 동안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결혼도 중요하지만 예비 시모의 성격이 일반 사람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수익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 꽤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장을 차린 거라 예비 시모에게 도움받은 금액을 전부 다 갚으려면 최소 5년은 예비 시모에게 고스란히 바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제가 버는 월급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자식이 결혼하고 살림 차리게 되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부딪히게 되는 일이 많아지는데 예비 시모는 자식보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행동을 보고 정말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한참 동안 대화한 끝에 빌린 돈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몇 년 안에 갚는 걸로 해서 끝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모자지간이라 해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해 최대한 좋게 넘어갔어요. 아예 안 갚겠다는 게 아닌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권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비 시모가 배려해 주길 바랬던 거였는데 저희 입장을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아서 그게 좀 서운했던 것 뿐이었죠.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의 조건에 응했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90%는 시모가 가져가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문제 때문에 예비 시모와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다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좋게 봐주셨는데 예비 시모는 돈 얘기부터 꺼내서 서운하기도 했었고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최대한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그렇게 저도 정식적으로 예비 시댁에 인사를 하게 되었고 시모가 말한 조건에 대해 받아들이겠다고 결정을 내린 끝에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식을 위해 상견례 일정을 잡아 양가 집안 한자리에 모였었는데 예비 시모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결혼은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잡은 상견례 장소가 레스토랑이었는데 음식은 미리 남자친구가 선정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정된 시간보다 상견례 자리에 동생이 좀 늦어서 예비 시모는 기분이 좀 그랬는지 시간 약속이 정말 중요한 건데 너무 늦는 거 아니냐면서 상당히 불편해하길래 동생이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동생의 직업이 변호사인데 담당한 사건의 의뢰인이 찾아와서 잠깐 상담을 해주는 바람에 좀 늦을 것 같다고 상견례를 먼저 시작하는 걸로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나갔어요. 처음부터 시작이 불안했었는데 어색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을 때 때마침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20분이 늦었었고 동생은 중요한 사건을 담당해서 의뢰인과 상담을 하느라 좀 늦었다며 양해를 구했어요. 엄마는 예비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막 들어온 동생에게 뭐라도 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메뉴판을 들어 열었는데 엄마가 메뉴판을 동생에게 건네주더니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동생이 직접 시키는 게 좋겠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마주보고 앉아있던 예비 시모가
갑자기 저희 엄마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예비 시모를 뺀 양가 집안 모두 당황했고 왜 그런 행동을 보였는지 알 수 없던 그때 예비 시모가 뱉은 한마디에 저는 기분이 팍 상했었고 남자친구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예비 시모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아유, 세상에.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입을 틀어막고 그러니? 영어로 된 메뉴판도 읽지 못하는 모습이 웃겨서 좀 웃은 것뿐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자식이 대기업 다니면 뭐해? 부모가 상식 이하인데 제가 원래 몰상식한 집안과는 상종을 안 하거든요. 기본적인 건 그래도 하셔야죠. 영어로 된 메뉴판 하나 읽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대충 알 수 있겠네요. 둘째 아드님은 하버드 법학 박사까지 나왔다면서 어떻게 예비 사도는 기본적인 영어도 읽을 줄 모르세요?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저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네요. 저희 엄마가 영어를 못 읽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상견례에서 중요한 문제인 건가요? 그러는 당신은 영어를 얼마나 능숙하게 잘하는데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 집안은 얼마나 잘났는데요. 내가 봤을 때 당신이 더 몰상식해 보이는데? 어따 대고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짓거려. 내가 지금 결혼을 구걸하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우리 집안을 무시하냐고. 저 사람이 좋아서 그래도 결혼하려 했던 거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집안 무시하면 나도 절대 못 참아.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잘난 것도 없으면서 하는 짓도 정말 어른으로서 배울 점이 하나도 없네요. 엄마, 아빠, 그냥 일어나요. 저 이 결혼 하고 싶지 않아요. 너랑도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지만 우리 가족을 함부로 얘기하는 건 절대 못 참거든. 이거 놔. 어차피 끝났다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초면에 몰상식한 집안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는 너희 집은 얼마나 대단하다고. 동네에서 작은 배달 대행 사업 운영하면서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집안을 무시해? 너랑 오늘부로 끝이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혜영아, 잠깐만. 그렇다고 갑자기 이렇게 우리 관계를 끝내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네가 내 전부인 거 알고 있잖아. 엄마,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엄마가 말 실수한 건 맞잖아요. 제 인생 망가뜨릴 거예요? 엄마 때문에 혜영이랑 헤어지면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니까 빨리 수습하세요. 내가 왜 수습을 해야 되는 거니?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여자인데 뭐가 아쉬워서 머리를 굽혀야 되는 건데 하고 싶은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영어로 된 메뉴판 읽지 못하길래 그런 모습이 웃겨서 웃은 것뿐인데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얘는 나한테 잘했다고 생각하니? 나를 쳐다보는 거 봐봐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잖아. 이게 예비 시어머니를 대하는 자세야? 기분 상하는 말을 들었더라도 일단 오늘은 중요한 자리니까 넘어가고 나로 나한테 서운했던 걸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서 삿대질도 모자라. 당신이란다. 너는 이런 못돼 처먹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헤어지면 얼굴 안 보겠다는 말까지 하니? 세상에 널린 게 여자고 너 능력 좋고 너 좋다는 여자들 한 트럭이나 태기 중이다. 너도 미련 버려라. 옆에 있던 동생은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는 집안인 것 같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충격을 받은 저희 부모님을 자리에서 일으켜드린 뒤 먼저 나갔어요. 남자친구는 제 팔을 붙잡곤 애원을 했지만 이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 살 바엔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남자친구의 팔을 강하게 뿌리친 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끝까지 쫓아와 저희 부모님께도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마음이 굳게 닫혀버린 상태였고, 그렇게 저는 그날 헤어지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남자친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경직된 상태로 서 있었고, 뒤이어 예비시모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네요. 성격이 거지 같은 예비시모의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면 분명 한 번뿐인 제 인생 무너지는 건 뻔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빨리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애원을 했지만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거 확실하게 끝내려고 더 이상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이후 제 동생이 예비 시모였던 그 사람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났는지 얼마 뒤 엄청난 사건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는 이 문제로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용서를 구하게 되는 반전이 펼쳐지게 되었고 저희 엄마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되었네요. 저기, 혜영이 어머님. 이러다 정말 저희 다 굶어 죽습니다. 힘들게 자리 잡았는데 이대로 망하면 저희는 뭐 먹고 삽니까? 이만큼 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저는 상식이 뭔지 보여주기 위해 행동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그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시던가요? 잘못은 그쪽에 해놓고 왜 저희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건데요? 양심 있게 행동하세요.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 벌어들이는 돈이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법도 중요하다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러다 정말 우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듭니다. 왜 다른 업체들은 놔두면서 왜 우리한테만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상견례 때 그 말 한마디 해서 그런 거예요? 충분히 알고 계시네요. 그때 저희 엄마한테 몰상식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쪽 집안은 얼마나 상식 있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이건 뭐 상식을 떠나 돈만 벌어먹으려고 불법인 걸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니 상식이 뭔지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뿌리를 뽑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미 소문이 전부 다 퍼졌던데요. 그쪽 업체에서 배달 업무를 맡으면 벌금 때문에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벌금으로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진다고요. 저는 법조인이라 법에 벗어나는 행동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대로 행동한 것뿐이니까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마시죠. 그 아줌마가 저희 집에 찾아온 이유는 동생의 분노가 그 집안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었고 폐업 직전까지 와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확 줄다 보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였어요. 그 집안은 배달 대행 업체를 운영했는데 오토바이 배달 기사분들 특성상 한 건이라도 최대한 빨리 배달을 해야 그 집안의 돈이 되기 때문에 아줌마는 배달 기사들을 압박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뒤에서 조사한 동생은 그 집안의 배달 대행 소속에 들어가져 있는 배달 기사들이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인도를 달리거나 신호 위반을 하는 행동들을 할 때마다 쉬지 않고 계속 신고를 넣었어요. 동생은 일이 바빠 직접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 배달기사들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행동을 보일 때마다 무조건 촬영해서 전부 다 신고를 넣었습니다. 처음 벌금의 시작은 적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해야 되는 벌금의 액수가 몇십에서 몇백 단위까지 올라가더니 몇천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자 버는 돈에 비해 납부해야 되는 벌금이 훨씬 많아지게 되자 배달기사들이 결국 두 손 두 발 들게 되었고 그 동네는 배달 안전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이 문제로 배달기사들과 사장인 아줌마와 마찰이 생기게 되면서 그 집안 업체에서 한두 명 나오게 되더니 결국 배달기사들은 다른 대행업체로 전부 옮기게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던 거였어요. 대행업체 사장인 아줌마는 법규를 준수하면서 배달을 하면 돈을 벌 수 없으니 위반을 하라며 지시를 내리면서 압박을 가하자 배달기사들은 더 이상의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 다른 업체로 옮겨간 거였습니다. 특히 배달기사들이 그 집안이 운영하는 대행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 벌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입소문이 돌아 그 업체에 들어가는 걸 꺼리게 되자 나중엔 아무도 그 업체에 들어가 배달 일을 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일을 제 동생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아줌마는 저희 집에 찾아와 배달기사들이 새로 들어와도 벌금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전부 다른 업체로 옮겨가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한 건이라도 배달을 해야 돈이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될 일이었다면서 상식 있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냐며 법대로 살라고 아줌마를 돌려보냈어요. 아줌마는 동생이 좋게 넘어가려 하지 않자 배달 대행 기사들 대부분이 신호 위반하는 건 당연하다고 큰 소리치며 끝까지 해보자고 돌아갔지만 결국 그 대행업체는 배달기사를 고용하지 못해 폐업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배달기사분들은 무조건 법규를 지키면서 배달을 했고 시민들의 안전도 지킬 수는 있었습니다. 동생이 이렇게까지 행동했던 건 상견례 때 그 난리가 난 뒤 집으로 돌아가려고 차에 올라타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부모님 앞으로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인도로 무섭게 달려와 저희 부모님과 큰 사고가 날 뻔했었어요. 그런데 그 배달기사가 그 집안의 대행업체 소속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동생은 법규를 지키지 않는 배달기사를 뿌리 뽑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부 다 신고를 넣었습니다. 아줌마는 배달 대행으로 그동안 꽤 많은 돈을 벌어왔지만 그건 전부 뒤에서 배달기사들을 압박해 벌어들인 돈이었어요. 사고가 나도 제대로 된 처리도 해주지 않을 정도로 배달기사들 사이에서는 그 대행업체가 안 좋은 이미지였지만 다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속되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렇게 동생의 행동으로 인해 그 대행업체는 폐업이 되었지만 그 동네의 시민들은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고 클린한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법학 박사까지 나온 동생은 한 번 시작한 건 뿌리를 뽑기 전까지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동생도 많은 희생을 했어요. 변호사 일도 해야 했지만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해서 비용적인 부분까지 처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동생이 이번 일을 바로잡지 않았다면 어린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제 동생이 직접 두 팔을 걷고 나섰다는 게 입소문이 난 이후 지역 카페 회원분들께서 안전한 동네로 만들어줘서 고맙다면서 소정의 선물까지 직접 전달해 주는 일이 있었어요. 대부분 몇 번 배달 기사분들의 법규 위반으로 인해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생활 깊숙이 자리 잡게 되면서 위험까지도 오게 됐지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보단 바로 잡는다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덕 사장이었던 그 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훨씬 더 안전해졌고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뀌었다면 제 동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남자친구와 비록 파혼을 했지만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날이 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